280명 중에서 수능 최저 충족한 학생이 100에서 120명이야. 아셨어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또 뭐냐면 충원 비율이 너무 높아요. 충원 비율이 24명 중에서 51명이니까 212%의 충원율인데 충북대학교가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 가천대학교 같은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권에 있는 학교고 가천대에 합격한 학생이 다른 대학으로 이동을 한다면 경기권의 주요 대학이거나 서울권으로 이동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천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동 루트가 막혀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동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충북대는 이동률이 높아요. 이 학교 자체가. 충북대에서 충남대로 이동할 수도 있고 충북대에서 경북대로 갈 수도 있고 충북대에서 가천대로 갈 수도 있고 충북대에서 인하대로 갈 수도 있고 충북대에서 연세대 미래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동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면 쉽게 생각하면 뭡니까? 합격생들의 점수 편차폭이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의 내신 성적은 1.05였지만 최종 합격자 70%는 1.2야. 그럼 상위 70%가 1.2이면 마지막 합격자나 하위 90%의 내신 성적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는 수능이 변수예요. 올해는. 왜냐하면 수능이 전년도와 비슷한 형태로 가게 되어지면 큰 변수가 없을 수 있는데 전년도보다 아주 어려워지거나 전년도보다 쉬워지거나 라고 한다면 수능이 변수로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충남대 같은 학교가 기회 구간이 되어진다는 걸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 2019년도에도 조사를 해보면 24명 선발하는 데 있어서 충원 인원이 몇 명이냐면 37명, 비율로 따지면 154%의 충원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최초 합격자가 1.05인데 상위 70%가 1.26 정도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남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질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와 기회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없으니까. 모집 인원이 늘거나 학과가 신설이 된 것도 아니야. 경쟁률이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니야. 또 내신 성적이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이 상위권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가 좀 겁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기회는 어디에서 온다? 보이지 않는 것, 변화가 없었던 곳에서 반드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회가 보였던 곳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북대처럼 경쟁률이 높았다, 낮아지고 내신이 낮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즉흥적으로 반응을 하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대신 충남대 같은 학교들은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위권 정도의 높은 정도의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와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찔러도 그쵸? 틈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러한 학교에서 반드시 변화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남대학교에 주목하세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카톨릭 관동대, 고신대, 경상대, 순천향대, 부산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부산대도 보면 학생부 교과 15명을 뽑았는데 2020에서 25명으로 모집 인원이 10명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경쟁률이 22.13대 1이었었는데 경쟁률이 14.24대 1로 경쟁률이 떨어졌죠. 내신 성적은 1.16에서 1.31이죠. 좀 특이한 케이스죠. 왜 특이한 케이스냐면 일반적으로 모집 인원이 느는 것과 동시에 경쟁률이 같이 늘거든요. 모집 인원이 늘으면 경쟁률이 높아져요. 경쟁률이 높으면 학생부 내신 성적이 높아지는 게 당연한 이치예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상해. 모집 인원이 늘었는데 경쟁률이 낮아졌어. 많이. 그쵸? 경쟁률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학생부 내신 성적이 낮아지는 이유는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됐지? 궁금하잖아요. 자, 그럼 따져봅시다. 부산대학교는 보면 2018년도에 2018, 2019, 2020, 2021년도에
부산대학교에서 의예과를 뽑는 전형과 인원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부산대학교 2018년도에 학생부 교과에서 10명, 학생부 종합2에서 10명, 지역인재 40명, 논술에서 10명을 뽑았고 2019년도에서 교과에서 15, 10명, 40명, 35명, 논술 전형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2020년도로 가면서 학생부 종합 선발이 없어졌어요. 폐지되고 지역인재 40명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면서 학생부 교과가 25명으로 인원이 늘은 거잖아요. 2020년도에. 그리고 논술 전형은 35명 그대로 유지.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2020년 더 늘어. 30명, 25명, 30명.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이 돼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15명이 신설이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다시 만들어져요. 없었다가 15명 신설되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30명으로 5명이 줄어든 상태로 가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고 지금 보면 2018년도에 내신 성적이 1.25, 2019년도에 1.16, 2020년도에 1.31이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부산대학교의 경쟁률이 많이 몰리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15명에서 25명으로 인원이 많이 늘었어. 그건 되게 좋아. 원서를 쓰고 싶어. 인원이 많이 늘었으니까. 그런데 원서 쓰는 학생들이 주저하고 걱정하는 바는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높은 경쟁률, 22.13대의 경쟁률. 두 번째는 높은 내신 등급이었어요. 1.16. 그러니까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가면서 모집 인원이 늘은 건 좋은데 문제는 경쟁률이 너무 높고 내신 등급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주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경쟁률이 22.13대에서 14.24대로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내신 성적은 1.16에서 1.31로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는 어떻게 될까? 2021년도에는 학생들이 몰리겠죠. 왜 몰려요? 첫 번째, 2020년보다 21년도에 모집 인원이 5명 늘었어. 학생 수 증가했죠. 두 번째, 2020년도에 보이는 경쟁률이 14.24대, 경쟁률 낮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평균 어때요? 1.31, 낮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2021학년도에 학생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쵸? 이걸 알아두셔야지 그냥 대부분의 분들이 2020년도의 결과를 보고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면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올해 기회다. 한번 해봐라. 면접도 없고 경쟁률도 높지 않고 모집 인원도 늘었어.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학교는 올해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선대, 동국대, 경주, 인제대, 제주대.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납니다. 자, 먼저 조선대학교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마 의예과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경쟁력이 크지 않다. 의대를 꼭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학교가 조선대학교예요. 어떻게 보면 조선대학교는 좋은 학교지만 의예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구간 내에서는 끝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내가 상향을 하려고 해도 조선대를 쓰게 되고 좀 안정지원을 하자라고 해도 조선대를 쓸 가능성이 높은 학교죠. 조선대학교가. 자, 그런데 조선대를 지금 봤더니 2019년도에 조선대학교가 경쟁률이 17.5대 1이었었는데 2020년도에 경쟁률 폭발 32.5대 1. 그쵸? 2019년도에 1.72 정도의 낮은 내신 등급이었는데 2020년도에 1.32 정도의 높은 내신. 왜 이렇게 된 거야? 조선대학교. 이유를 한번 봅시다. 자, 이유는 조선대학교가 2019년도의 전형 방식은 학생부 교과 80에 출석 20%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조선대학교 수능체제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6 정도 되어지니까 의대 중에서 수능체제가 낮은 학교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볼 때 수능체제가 낮으니까 원서 지원이 몰릴 수 있는 학교, 또 학교의 학생부 등급컷이 아주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써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2020년도로 가면서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이 줄어요. 80%에서 68.2%로 줄고 출석 7.6%에 면접이 24.2%, 그리고 면접은 수능 이후 완전 최고죠. 자, 뭐냐? 조선대학교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첫 번째
수능을 수능 이후에 보는 거야. 참, 수능에다 면접을 수능 이후에 보는 거죠. 그럼 면접을 수능 이후에 보니까 수능 공부에 지장 없으니까 선호하잖아요. 수능 전에 면접 볼래봐. 그러면 면접 준비도 해야 되지. 또 원서 쓰고, 그 다음에 면접 발표 기다리고, 발표 나면 면접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수능 공부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걸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수능 이후에 면접 보지, 아주 좋아. 두 번째, 수능 최저 4개 영역 등급합 6이야, 낮지, 아주 좋아. 거기에다가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이 몇 %야? 68%잖아. 아주 좋잖아. 그런데 2019년도에 결과를 봤더니 내신 성적이 1.7이야. 이 이상 좋은 게 어딨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거 몰리게 되는 거죠. 그쵸? 대거. 수능에 대한 부담도 없어. 면접에 대한 부담도 없어. 내신 성적에 대한 부담도 없어. 이게 웬 떡이지? 아니, 의대 중에서 이렇게 쉬운 의대가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학생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이 대거 몰려드는 현상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거 여기에 몰려드니까 경쟁률이 폭발하면서 32.5대 1로 경쟁률이 높아진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진 거냐면 내신 성적이 덩달아 높아지게 된 거죠. 2021학년도에는 처음에 우리가 대학 입시 시행계획에서 발표한 내용과 달라지게 2021학년도에서는 다단계 전형을 해요. 일괄 합산 방식이 아니라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90%에 출석 10%, 교과 반영비를 다시 높였죠. 두 번째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95%의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거예요. 수능 이후에 보지 않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내신 성적이 1.64였어요. 2018년도에. 2019년도에는 1.72 올랐다가 2020년도에 1.32 정도로 낮아진 상태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냐? 2021학년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첫 번째,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부담감이 큰 상태예요.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첫 번째는 전년도의 경쟁률이 너무 높아. 내신 성적도 많이 올라갔어. 그쵸? 그리고 여기를 지금 보니까 학생부 교과 90%라고 했고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되잖아요. 자, 전년도에 내신 성적 높지, 전년도에 경쟁률 높지, 그 다음에 다단계 전형하면서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반영비율 전년도에는 68%인데 90% 늘었지.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도 봐. 면접 보는데 수능 전에 봐. 부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바로 조선대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기회가 될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다소 좀 불리하다, 내신 성적이 좀 좋지 않다 라고 하는 학생들, 수능 준비가 좀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조선대학교는 수능 최저 기준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대학교에 원서 지원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조선대는 모집 인원이 42명 정도로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추합률이 높아요. 그쵸? 이동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다시 생각하시면 합격 가능성의 폭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니까 조선대는 작년에는 아니었어. 하지만 올해는 조선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 인제대학교를 보겠습니다. 인제대학교는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의예과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한 학교는 인제대학교 뿐이었어요. 그렇죠? 인제대학교. 그런데 인제대학교가 올해부터 어떻게 된다? 수능 체제를 반영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죠? 자, 인제대학교는 어땠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교과 의예 전형이 35명, 27명 인원이 다소 줄었고 경쟁률은 8.80대 1, 12.19대 1. 경쟁률이 매우 낮아요. 경쟁률이 높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1.10, 1.06인데 내신 성적이 1.10이나 1.06이라고 대학에서 발표하니까 사실 섣불리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쓸 수 없고 대신 여기에 그래도 8.80이나 12.19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는 이유들은 바로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의 미충족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학교가 인제대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뭐 그냥 쓰는 거, 떨어지든 말든 그냥 쓰는 거 라는 대학이 인제대였던 거죠. 인제대학교는 지금 그동안 바뀐 전형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2019년도에 다단계 전형이 있어요. 1단계 5배수, 학생부 교과 80에 서류 20. 서류라고 하면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서류 2단계에서 1단계 80에 면접 20%였고 면접 일자는 수능 이후 2020년도에는 배수를 줄였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배수를 5배수까지 할 이유가 별로 없어. 3배수만 해도 돼. 인제대학교 여기 붙은 애들이 다른 데 붙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 수능 최저 미충족하는 학생들이 높으니까. 그렇죠? 3배수를 줄이고 학생부 교과 나머지 쭉 가고 면접 수능 이후 했어요. 2021학년도에 바뀐 게 배수를 3배수에서 5배수로 늘렸죠. 그 이유는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미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 교과를 80에서 100% 서류평가 전형을 없앴어요. 그렇죠? 교과 100%를 갖고 2단계에서 면접 20% 반영하는데 면접 일자는 수능 이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면접 보는 거 수능 이후에 보고 대신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을 80에서 100%로 늘리면서 서류평가 없앴고 근데 가장 핵심은 바로 수능 체제를 반영한다. 수능 체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세계 영역 등급 합 4이내 그리고 영어 2등급이에요. 과탐 하나 반영하고 그럼 간단히 정리하면 4개의 영역 등급 합이 6에 과탐 하나 반영하는 거니까 수능 체제의 등급이 아주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조선대학교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능 체제 등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학교는 첫 번째는 그 전년도에 내신 등급이 매우 높다는 거. 그 다음에 경쟁률이 비교적 낮다는 건데 장점은 뭐냐면 내신 등급이 높다 수능 체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무슨 장점? 다른 사람들이 원서 지원을 꺼린다는 거예요. 아니 인제대학교 교과의에 원서 쓰려고 봤더니 전년도에 내신 성적이 1.10, 1.06, 내 성적은 뭐 1.25, 1.3 어떻게 대학을 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바로 뭐냐면 올해 뭐가 반영된다?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당연히 학생부 교과의 내신 성적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제대학교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은 아까 봤던 것처럼 충남대, 충북대 정도의 내신 성적 다시 말해서 1.25에서 1.3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 인제대학교가 2019년도와 20년도에 보여지는 내신 교과의 성적이 실제 원서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위압적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그쵸? 1.10이고 1.06이니까 나는 뭐 1.2, 1.3 되면 도저히 쓰기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률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대학교를 약간의 기회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동국대학교 경주를 한번 정리해볼게요. 동국대학교 경주도 사실은 우리가 교과 전형으로 의대 쓰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학교 중에 하나죠. 그렇죠? 꼭 붙어야 되는 학교 또는 안정적으로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 동국대 경주를 생각하는데 동국대 경주는 아까 봤었던 영남대하고 비슷한 패턴. 영남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에 창의인재 전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 안에 2개의 전형이 있는 경우. 동국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안에 2가지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 교과 면접.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학생부 교과는 15명 뽑고 학생부 교과 면접에서는 10명씩 뽑는데 달라지는 점을 봤더니 학생부 교과에서 전년도에 경쟁률이 15.87대 1, 2020년도에 12.53대 1인데 특징적인 건 2019년도에 학생부 평균이 1.08이었어. 근데 무려 2020년도에 2.3이 된 거예요. 그쵸? 2.3으로 의대를 간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평균이 2.3이면 마지막에 들어간 애는 2.5일 수도 있고 2.6일 수도 있잖아. 그쵸? 맞죠? 그리고 동국대학교 교과 면접은 1.36, 1.8이니까 결국은 동국대 면접이나 동국대학교 교과 면접이나 내신 성적이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의대 입시에서 또 관심 갖는 분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수시에서 정시를 이원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수시에서 정시를 이원한다. 수시에서 정시로 왜 이원하지?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미충족했기 때문에 의대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 체제를 미충족하니까 대학에서 뽑고 싶어도 못 뽑는 거죠. 그쵸? 넘어가는 거죠. 정시? 정시로 넘어가면 어딜 가?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면 흔히 말해서
재학생들 바치에서 재수생 바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능 체제를 다 완화를 했어요. 조금씩. 2019년도에 수능 체제 완화했고 2020년도에 완화했고 또 2020년도로 가면서 학교들이 수능 체제의 등급을 완화하거나 또는 2개 과목의 과탐을 반영하든 하나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그 반영을 평균을 반영하든 절사를 반영하는 형태로 해서 수능 체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불리하다 라고 하는 입시의 전반적인 것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수생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수능에서 1등급과 2등급의 비율은 재수생이 70%, 1등급과 2등급에서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야. 수능에서. 그런데 실제 재수생들의 비율은 전체 수험생 중에 28%. 그럼 나머지 70%는 누구야? 재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와 언론이 관심을 갖는 쪽은 어디겠어? 70%의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재학생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사 일정이 연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뭐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내신 시험을 본다든가 그런 모의고사를 준비하거나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의 어려움들 때문에 결국 재학생들이 재수생들에 비해서 불리할 수 있다는 상황, 다시 말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이런 인식들이 높아지게 되어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수능 체제 충족되어지면 그냥 수시에서 뽑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체제 충족되면 수시에서 뽑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합격생들 간의 내신 편차폭이 커지는 거야. 길어진다는 거죠. 그 전에는 동국대학교 경주 같은 학교가 2019년도에는 1.08, 1.36이었는데 2020년도에 2.3, 1.8이 된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동국대 경주가 수시 선발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고 수시 선발 인원을 정시에서 뽑았었을 가능성. 자, 수시에서 뽑았을 가능성. 수시의 선발 인원을 정시로 넘기지 않고 수시에서 선발을 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합격생들 사이에서 점수 편차폭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동국대학교를 2019, 2020, 2021학년도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동국대학교 2019년도를 보면 학생부 교과에서 15명 뽑았어. 학생부 교과 면접에서 10명을 뽑았어. 동국대학교 교과에서 교과 지역인재에서 5명을 뽑았어요. 19년도에. 2020년도로 가면서 학생부 교과에서 15명, 학생부 교과 면접에서 10명, 학생부 종합 지역에서 5명.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지역이었던 거를 학생부 종합 지역으로 바꿨네요. 하지만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교과 면접의 모집 인원의 변화는 없어요. 없어요. 2021학년도로 가면서 바뀐 거는 학생부 교과에 15명에서 16명으로 한 명이 늘고 학생부 교과 면접이 폐지가 됩니다. 올해부터. 그리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을 5명으로 7명으로 늘리고 이 인원을 불교 추천 전형을 신설해서 7명을 뽑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2020년도에 이렇게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어진 이유, 2020년도에 입시 결과가 1.08에서 2.3으로 되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거죠. 2018년도에 봤더니 경쟁률이 1.87대 1이야. 그런데 2019년도에 봤더니 내신 등급이 1.08이야. 자, 동국대 경주를 1.08의 내신 성적인데 내가 동국대 경주 1.08의 내신 성적인 동국대 경주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실제 학생 수가 주는 거죠. 지원자. 그러니까 경쟁률이 줄게 되어지고 경쟁률이 그리고 수능 체제를 미충족하는 학생들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등급 간의 점수 편차폭이 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여기서 2.3, 1.8이라는 점수의 하락이 발생이 되어졌냐? 그러면 첫 번째 이유, 동국대에서 발표한 2019년도에 내신 성적이 너무 높았어. 1.08, 1.36.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담이 되어지니까 원서 지원을 기피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경쟁률이 낮아지고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합격의 내신 등급이 낮아진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2021학년도에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정리했어. 2020년도는 이해 돼. 그래. 2020년도 이렇게 된 이유는 2019년도에 경쟁률 보세요. 38.9대1. 경쟁률이 높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처럼 내신 등급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보고 겁을 먹어서 2020년도에는 지원을 덜 하게 되지.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신 등급이 낮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2021학년도는 어떻게 될까? 자, 2021학년도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이 폐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결국은 하나만 남은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만. 그리고 학생들은 이거를 보고 원서를 쓰죠. 2.3 또는 1.8 이걸 보고 쓰는 거죠. 이 현상은 아까 어떤 걸 봤던 것처럼 조선대학교를 봤었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선대학교를 우리가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조선대학교에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 학생부 평균이 1.72 이 성적을 보고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대량으로 몰리니까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어떻게 된 거예요? 17.5대1이라 32.5대1로 경쟁률이 극폭으로 오르면서 내신 성적은 1.32로 내신 성적이 높아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국대학교 경주에서 올해 교과 면접이 없어지고 전년도의 내신 성적이 2019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낮아지게 되어짐에 따라서 2021학년도에는 경쟁률이 몰리고 내신 성적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경주 같은 데는 매우 위험한 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은 4개가 등급 한 6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었던 인제대학교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가 비슷한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2020년도, 2019년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률의 변화 또는 내신 등급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학교들에 대해서 이유 분석을 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2021학년도에 어느 대학교가 기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경쟁률을 한번 표로 봅시다. 2020년도의 경쟁률을 딱 보면 엄청 높죠, 여기. 그쵸? 쭉 가면서 경쟁률이 좀 낮아지죠? 근데 가운데는 흰색이고 양쪽에는 노란색이야.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학생부 교과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인 거예요. 자, 여기는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 다시 말하면 뭐냐면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보다 경쟁률이 낮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학교는 뭐야?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 그 중에서도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학교 그러면서 대학의 수능 체제가 좀 낮은 학교 이 학교들이 경쟁률이 몰리는 학교란 말이에요. 이 학교들은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몰릴 거예요. 이 학교로는 이런 건양대나 이런 학교들은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기도 하고 수능 체제가 높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내신 등급이 아주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면접이 포함이 되어지는 저형이어야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어지고 낮아지면서 마찬가지로 학생부 등급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로 원서를 쓰려고 하는 분들 고등학교 현재 1학년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이신 분들 나는 내신 성적으로 의대 갈 거야 비교과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라 하더라도 둘로 나눠지는 거죠.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와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 거기에 따라서 내신 성적의 폭이 크게 벌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능 체제의 폭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만으로 가고난 비교과 필요 없이 의대 갈 거야? 이런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교과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의치 한의대 연관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통 진행하는 게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교내 대회라든가 수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학생부 기재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컨설팅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대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학생부의 기재 관리라든가 또는 뭐 교내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다섯 번째는 보면 그럼 2021학년도 면접고사 일정을 보시게 되면 어느 대학이 유리한지가 나와요. 2021학년도를 보면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학교.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가 연세대 미래, 조선대학교, 영남대 창의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학교들은 어떻게 된다?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면 경쟁률 낮아지게 되어지고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이 낮아지는 거야. 맞죠? 수능 이후에 보는 거야. 여기는 고려대, 건양대, 을지대, 계명대, 대구대, 고신대, 인제대 많이 몰리죠. 당연히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 중에서 위에는 노란색과 흰색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대학교? 수능 최저가 비교적 높은 학교들. 4개 영역 등급 합이 5 또는 3개 영역 등급 합이 3 정도 되는 높은 학교도 이런 학교들이 합격에 유리한 거죠. 다음 밑에 있는 학교들은 수능 최저가 좀 낮은 학교. 자, 수능 최저가 낮은 학교는 당연히 내신 성적이 높아요.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들은 내신 성적이 낮아요. 면접을 수능 이전에 보는 학교들은 경쟁률이 낮고 내신 성적이 낮아요. 면접을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는 경쟁률이 높아요. 내신 성적도 높아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입시를 쉽게 가져가는 방법은 뭘까?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뿐만 아니라 비교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수능 최저에 대한 충족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조기 완성을 해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만 내가 수능 이전에 면접을 보는 전형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 2021학년도에 주목해야 될 학교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고려대학교 주목해야 되겠죠. 고려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학교장 추천 1에서 16명, 학교장 추천 2에서 32명을 뽑다가 올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단위화 되어지면서 30명을 뽑는데 전형 방식의 전형에는 다단계 전형에서 요번에 일괄 합성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고려대에서 가장 핵심은 수능 최저 충족이죠. 그렇죠? 수능 최저 충족과 그 다음에 높은 내신 등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을지대학교는 전년도하고 바뀐 점이 바로 뭐냐면 전년도에는 면접을 보지 않다가 올해 면접을 본다라는 점이 달라진 거고, 연세대학교 미래는 아까 정리했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올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전년도에서는 학생부 교과 60%였는데 올해는 교과 100%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에서 교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커다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선대학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68%였는데 올해는 학생부 교과 90%고, 그리고 올해는 면접이 수능 이전으로 바뀌었어요. 전년도에는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다가 2019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면접 일자가 12월 7일이었는데 올해는 11월 7일로 면접 일자가 바뀌었어요. 수능 이후에 본다,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대구가톨릭대학교는 학생부 고과 DCU 자기 추천 전형이 5명이 신설이 됐어요. 신설 전형은 되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신설되어지면 경쟁률이 과도하게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신설 전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 첫 번째는 신설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예측이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신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수능 최저가 높다는 점, 이런 점들은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5명이긴 하지만 내가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진다면 낮은 내신 성적에서도 수능 최저를 충족하게 되어지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장점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동국대 경주 아까 말씀드렸죠. 동국대 경주는 교과 10명, 교과 면접 10명을 뽑다가 학생부 교과 16명으로 바뀌었다. 올해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인제대학교는 올해부터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집니다. 제주대학교는 수능 최저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점들이 올해 달라지는 입시의 변화다 말씀을 드렸고, 자, 긴 시간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자세하게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데이터를 정리를 했어요. 자, 동영상을 보신 분들 또 화면을 좀 정지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고, 또 제가 분석했었던 것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될까? 이런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최저 미반영인 학교, 수능최저 반영한 학교 정리했고,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을 해서 의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저희가 이제 수시 컨설팅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2020 의과대학 입시 컨설팅, 수시 컨설팅을 6월 20일부터 7월 10일 정도까지 해서 원서 접수를 받고 있고,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9월 23일 날 원서 접수 전까지 학원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하실 분들 미리 예약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시는 보통 컨설팅하고 자료 정리하는데, 뭐 정시가 만약에 한 3시간 정도 자료 정리한다고 한다면, 수시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실제 이렇게 밀도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기회 구간을 찾아야 보니까 사실 하루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1명이나 2명 정도, 이 정도밖에 상담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받아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대만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아니면 또 뭐 일반 대학이라 하더라도 문과나 사회계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대와 똑같이 깊이 있는 내용 분석을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니까, 만약에 수시 컨설팅을 의뢰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